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공자학원이 세계 각국에서 철퇴를 맞자 이제는 대외 선전에 불교를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하이난성의 난하이 불학원입니다. 동남아 불교 공정을 위해 설치한 교육기관입니다. 중공 통치하에서 종교는 이미 정치화된 지 오래입니다. 4월 1일 상하이 후단대학 철학학원 부교수 류익광은 타이완 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가 주최한 중국 불교 공공외교라는 강의에서 중공 불교의 비밀 임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자학원이 대외 선전기구로서 좌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를 대외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동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불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류익광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불교 신도 숫자가 동남아보다 많고 한족 불교, 남방 불교, 티베트 불교 전통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이야말로 불교의 새로운 조국이라는 논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내적으로 불교는 중국인의 종교라는 논리를 민족주의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불교를 대외관계, 즉 공공외교의 영역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화권 평론가 정종유에는 공공외교라는 것은 완곡한 표현일 뿐 사실은 정치도구, 통전도구, 삼투수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중공의 불교는 이미 종교라고 할 수 없으며 무신론자들인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류익광 교수에 따르면 하이난에 설치된 난하이 불학원은 중국 내 종교인을 배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동남아 승려들을 받아들여 교육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뿌리 깊어 정계의 영향력이 강한 동남아 국가를 염두에 둔 사실상의 불교 공정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정권을 잡은 이후 고유의 민족 문화와 종교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다 개혁 개방 이후 수많은 불교사원과 도교사원, 교회당을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불교사원은 이미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림사의 아침은 천안문 광장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가사를 입은 무늬만 승려들이 의장대처럼 오성홍기를 개양하기 위해 사찰 경내를 보무도 당당하게 행진합니다. 부처 대신 모택동과 주울레를 숭배하고 있으며 오성홍기가 개양되고 참불가 대신 중공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중공의 승려들은 불가에서 금하는 모든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음주, 도박, 매춘도 일상화됐습니다. 철저히 정치화된 중공 불교는 붓다가 아닌 홍태양, 모택동을 숭배합니다. 중공은 국내에서 묘회를 허가하고 이를 해외 문화재와 연계시켰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종교의 복원은 아니었고 거칠이었습니다. 중공도 문화와 종교를 중시한다는 제스처에 불과했습니다. 중공이 말하는 소위 종교의 자유는 가짜입니다. 그들이 종교사원을 허락하는 전제는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의 국가 인터넷망 정보판공실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가 서방의 싱크탱크, 선거 공정성 그룹, 그리고 조 바이든의 국가안보팀까지 장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미국 매체 내셔널 퍼스에 따르면 중공의 국가기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미 대선, 코비드-19 팬데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선거팀과 아메리카 퍼스트 어젠다 저지 같은 사안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과시한 겁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내셔널 퍼스를 인용해 만우절 가짜뉴스처럼 들리는 황당한 게 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인터넷망 정보판공실에 당 매체 기치를 높이 들고 임무를 수행하자라는 글은 중공이 어떻게 서방의 친공 노선을 수출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차이나 데일리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의 지면을 사들였습니다. 2017년 중국 공산당의 한 보고에 따르면 CNN의 진행자 파리드 자카리아, 트위터의 잭 도시, 전 덴마크 총리로 페이스북 검열 이사회 멤버인 헬레 도잉 슈미트, 반 트럼프 자선가 피에르 오미디아르 등이 어떻게 중국 공산당과 공모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트위터의 잭 도시는 일찍이 버크루엔 인스티튜트란 싱크탱크의 고관 닐스 질먼과 중공과 관계된 21세기 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친중공 21세기 위원회에 오른 명단은 그 진용이 대단합니다. 위에 언급한 인사 외에도 전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전 호주 총리 케빈 로드, 전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 전 미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등도 망라됐습니다. 이 가운데 트위터의 잭 도시는 대선을 전후해 헌터 바이든의 추문을 적극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인터넷망 정보판공실은 바이든의 승리를 위해 서방 싱크탱크와 함께 1만 건 이상의 선전 문구를 만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판공실이 밝힌 서방의 공모기관은 버크루엔 인스티튜트, 캐나디언 센터 포 인터내셔널 거버넌스 이노베이션, 호주의 로이 국제정책연구소 등입니다. 소로스의 전 법률고문 로스 브룩스는 버크루엔 인스티튜트 고관 닐스 질먼과 합작으로 트랜지션 인티그리티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트랜지션 인티그리티 프로젝트는 대선 당일 밤 트럼프의 승리가 명확할 경우 바이든이 이를 어떻게 거부하고 대권을 빼앗을 수 있을지를 조언한 프로젝트입니다. 버크루엔 인스티튜트는 중공의 여러 기관과도 협력했습니다. 그 기관들은 베이징 AI 연구원, 중국 창신발전전략연구원,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 AI 협회 등입니다. 바이든의 국가안전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일찍이 중국이 굴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또 소로스의 전 법률고문 로사 브룩스, 호주의 로이 국제정책연구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2020년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친중공 여론 공작은 아주 집요합니다. CNN 진행자 파리드 자카리아는 3월 19일 워싱턴 포스트에 중공을 적극 옹호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막대한 예산 증액을 위해 중공 위협론을 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카리아는 오피니언란에 엉뚱하게도 중공의 1대1로를 찬양하면서 중공의 무력 증강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야 할 4월 신장 위구르 지역 악수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겨울에도 이 정도의 눈은 없었는데 4월에 대설이 내리자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구르 지역에서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건조해 겨울에도 웬만해서는 눈이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베이징은 황사, 장강 유역은 홍수, 서북부 위구르 지역에서는 난데없이 목화정이 같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진 곳도 있습니다. 거의 무릎 높이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와 신장 면허와 관련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목화처럼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한편 신장의 한 주민은 강제 수용소의 강제 노동은 없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목화 수확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학년의 경우 매일 14kg을 따야 한다는 겁니다. 노임으로는 1유엔이 지급되고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실제로 상당수의 위구르인들이 소위 직업훈련학교란 명칭의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는 영상도 유출됐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구덩이에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공터에서 땅을 고르고 있습니다. 직업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은 면화밭에서 목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채 노동을 합니다. 부모를 따라 나온 어린이도 목화를 따서 자루에 담고 있습니다. 또 수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버스에 태워져 중공 각지로 배치돼 작업장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신장 지역에서 좀처럼 강제 노동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입니다. 신장 면허로 불거진 불매운동은 2012년에 광기를 연상케 합니다. 반일 감정이 고조됐던 당시 9월 상하이의 한 혼다 대리점 앞에서는 시빅 차주가 자기 차를 불태웠습니다. 부근에는 일제를 배격하자는 온갖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칭다오의 토요타, 혼다, 닛산 등 3개 대리점에서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안에서는 한 시민이 아들 며느리와 함께 토요타 코롤라를 몰고 가다 반일 시위대와 마주쳤습니다. 시위대는 차량을 두들겼고 차주는 다음엔 일본 차를 사지 않겠으니 봐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 가운데 21살의 청년 한 명이 쇠몽둥이로 차주를 가격했습니다. 차주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한쪽 뇌가 마비돼 불구가 됐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사드 배치를 투집잡아 중공인들이 롯데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매장에서 쇼핑하던 노인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소유의 한국차에 올라가 부수는 이도 있었습니다. 내가 내 차를 부수는데 상관하지 말라면서 막무가내였습니다. 일부 한국인도 차의 공가를 일삼는 중공 사람들의 행태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심리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불매운동을 해서 내쫓고 이겼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행위가 애국인지 반문해 볼 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